여름철 강태공들이 모여든다는 경남 창원 진해만 앞바다. 요즘 남해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이 있다고 해 낚시에 나서는 이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항구에서 멀지 않은 포인트로 향했는데요. 여기서 나가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 진해만 같은 경우에는 연도 쪽 그리고 초리도 쪽 이쪽으로 지금 포인트 백조기가 형성이 좀 많이 됩니다.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낚시 준비를 서두르는 사람들. 준비한 지렁이 미끼를 끼우고 낚싯대를 들이워 봅니다. 낚시는 기다림이라고도 했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주인공. 이 녀석이 바로 백족이라고도 불리는 보구치인데요. 크기는 작지만 낚시할 땐 밀당의 고수랍니다. 던져서 살살 끌어주면은 고기가 아무래도 조금 낚이는 게 좀 낫습니다. 이제 큰 놈이 물면은 너무 세게 챔질을 하면 입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고기가 잡히면은 천천히 그 닐링에서 감아 올리는 게 그게 가장 좀 중요하고요. 너무 빨리 세게 감아 버리면은 입이 떨어지면은 낚은 고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농어목 민어과 생선인 보구치와 수조기. 민어과 생선답게 민어와 생김새는 물론 습성도 비슷한데요. 보구치와 수조기도 민어처럼 몸속 공기주머니인 부레를 움직여 높고 큰 소리를 낸답니다. 낚시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좀 낚싯대가 좀 많이 잡았고 잡았을 때 꾹꾹거리는 소리, 그 소리에 또 매력이 좀 있죠. 이날은 태풍과 장마 이후 바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꽤 많은 보구치를 낚았는데요. 역시 이맘때 인기 스타답습니다. 그 서해안보다는 이제 씨알이 좋고 그리고 그 6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해서 7월 지금 나는 보구치가 좀 양이 많아요. 고기가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구이용으로 이제 선호하는 조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보구치 처리되면은 조사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보구치도 많이 잡았겠다. 선장님이 실력 발휘에 나섰는데요. 먼저 보구치 손질부터 시작하는 선장님.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기대됩니다. 갓 잡은 우리 백조기 가지고 일단 매운탕에서 점심 준비할 때 매운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손질한 보구치를 준비하고 각종 채소와 양념장 넣고 보구치를 넣어 푹 끓여내는 보구치 매운탕. 매운탕 맛인데도 이제 조금 국물 맛이 시원하다고 할까? 시원한 맛이 많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갓 잡은 신선한 생선을 넣었으니 그 맛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요. 게다가 낚시 후 배 위에서 먹는 맛이란 꿀맛이 따로 없죠. 탁 트인 바다를 배경 삼아 먹는 시원한 국물 맛.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요. 보면 오징어. 매운탕을 선장님 잘 끓이셔갖고 국물이 엄청 시원하게 좋습니다. 이번엔 수조기를 만나기 위해 전남 목포를 찾았습니다. 특히 이맘때 목포 인근의 여러 포인트에서 수조기를 쉽게 만날 수 있다는데요. 이제 시기별로 다른데 6월 달에는 가까운데 선도권에서도 나오고 이제 멀리 나가면은 해남 민어 낚시하면서도 많이 나옵니다. 보통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한 번 걸렸다 하면 줄줄이 걸려 올라오는 수조기.
하지만 좋은 조황을 위해서는 역시 낚시 채비가 중요합니다. 채비 같은 경우에는 외바늘 채비를 주로 사용해요. 봉돌 아래다가 바늘 달아가지고 거기다 미끼 껴서 사용하는 방식. 원투 처박기로 주로 합니다. 가을이 되면 제주 인근으로 이동해 월동을 하고 봄이 되면 북쪽으로 이동해 우리나라 서남의 인근에서 산란하는 수조기.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신호가 왔나 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보구치와 달리 노란 빛이 인상적인 수조기. 부르는 이름도 다양하다는데요. 이제 어업하시는 분들은 부세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반어라는 게 선장들끼리 통용이 되다 보니까 반어라고 하는데 수조기라고 하면은 이제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는 반어라고 말씀을 드리죠. 수조기 몸 전체에 퍼져 있는 흑갈색 점 때문에 반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민어와 조기를 섞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 민어조기, 부세조기라고도 불리는 수조기. 하지만 조기나 보구치와는 달리 3년이면 30cm, 최대 50cm까지 성장한답니다. 지금 시기가 제철이기도 하고 가장 맛있을 시기이고 회로 드시면은 민어랑 맛이 비슷해요. 네. 그리고 올라올 때 묵직한 맛 때문에 작더라도 애들이 힘이 좋기 때문에 낚시하시기에는 좋죠. 낚시 어종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어민들은 자망을 이용해 수조기를 어획하고 있는데요. 크기가 큰 녀석들은 제사상에 오를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어민들에게도 든든한 소득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진해만의 보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진해 중앙시장. 이 계절 다양한 녀석들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해에서 여름철 밥상에 자주 올린다는 수조기와 보구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조기 특징은 몸 자체가 도루묵이하면서요, 또 약간 볼록하면서 머리에는 노란빛이 더 많이 나고 길이는 60에서 한 90cm 정도 되면서 그것도 조기 우는 소리가 참 예쁘게 납니다. 통영에서도 조금 오고요. 또 진해 우리 속천항에서도 조금 제일 많이 오는 편이지. 흰조기는 아주 살이 너무 연하고 우리가 구이를 하든가 이러면 잘 부서지고 그 매운탕 쪽에는 흰조기가 맛이 있어요. 수조기는 구워 먹거나 제사용으로 쪄면 맛있고. 조기와 생김새뿐 아니라 조리법도 비슷한 보구치. 조기보다 한 수 아래로 치는 생선이지만 소금 간을 해서 굽거나 찌개를 끓이면 별미라는데요. 그 전에 먼저 손질부터 말끔히 해줍니다. 요래 비늘 치고 비늘을 자르고 그러고 이제 뭐 됐다 뭐 거기 달아요. 손질이 끝난 보구치는 적절하게 소금 간을 해준 뒤 팬에서 노릇하게 구워주면 되는데요. 구워낼 때 주의할 점이 있답니다. 물기가 있으면 후라이팬에 딱 달아붙어 있기네. 수분을 깨끗한 수분을 가지고 물기를 제거해가 오븐 소금 간해가 그래가지고 요 구우면 뭐야 맛도 있고 후라이팬에 안 달아붙고 잘 굽힙니다. 노릇하게 구워내면 자꾸만 손이 가는 밥도둑이 따로 없는 보구치 구이. 어떻게 요리해도 잘 어울리는 녀석이랍니다. 비린내가 고야 쫄깃하고 담백하고 특히나 매운탕을 해놓으면 예, 국물이 시원하게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이를 해놓으면 더 약간 간을 해서 구이를 해놓으면 예, 더 맛있고요.
자, 이렇게 보구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탕은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이고요. 구이는 고소한 맛이 최고죠. 이번엔 수조기 요리를 만나기 위해 목포의 한 식당을 찾아갔는데요. 과연 수조기로는 어떤 요리가 가능할까요? 찜, 구이, 아니면 조림, 아니면 간 건조를 해서 이제 살짝 말려서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생선입니다. 비닐을 깨끗이 제거해야 돼요. 비닐 같은 경우는 같이 섭취하게 되면은 소화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요리는 보구치와 마찬가지로 노릇하게 구워내는 수조기 구이인데요. 몸통에 살짝 칼집을 내준 뒤에 소금으로 간을 해주고 타지 않게 구워주면 됩니다. 너무 센 온도로 하게 되면은 겉만 타버리고 속이 익지 않기 때문에 약간 오븐기에서 중간불로 은근히 구우시는 게 안까지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야, 도톰한 살점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걸 보니까 잃어버린 입맛도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민어 못지않은 맛을 자랑한다는 수조기 구이. 어떤 맛일지 참 궁금해집니다. 거기에 매콤한 양념장과 함께 자작하게 졸여낸 수조기 조림까지. 수조기 살 자체가 달아 어떤 요리를 해도 감칠맛이 일품이랍니다. 그 진가를 아는 이들은 매년 여름 찾아 먹는다는 생선 수조기. 제사상에 오를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는 생선인데요. 하지만 민어보다 저렴한 가격에 민어 못지않은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녀석. 수조기만 있으면 여름철 뚝 떨어진 입맛과 기력을 보충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기를 많이 먹는데요. 이제 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씩 먹으면 맛있으니까 크기도 크고 일단 조기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조림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담백한 게 아주 좋습니다. 촉촉하고 어르신들 드시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름 생선의 숨은 왕자를 노리는 수조기와 보구치. 생김새는 민어 그리고 조기와 비슷하지만 맛과 영양만큼은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이 계절의 별미이자 강태공들의 사랑까지 독차지하는 녀석들. 올 여름철 밥상에는 수조기와 보구치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낚시를 즐겨하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른다는 여수 소호항. 늦은 밤에도 여름 낚시를 떠나려는 낚시꾼들이 모이는데요. 창룡 씨와 인구 씨도 바다로 나설 채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지금 일찍이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여름을 대표하는 어종 돌돔하고 뱅에돔을 잡으러 검문도로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검문도요? 네네. 왜 하필 검문도까지 가시는 건가요? 이제 두 가지 어종이 다 되는 곳이 지금 현재 검문도가 가장 좋습니다. 서북 쪽이 요즘 근래 조항이 좋다고 하니까 서북 쪽으로 한번 나갈 예정인데 정확한 포인트는 선장님이 찍어주신 대로 해서
내려볼게요. 먼 바다로 나가는 만큼 트럭 한가득 낚싯짐을 챙깁니다.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요? 돌돔 미끼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낚시하는 인구 형하고 저하고 쓴 미끼가 성게 10kg, 전복 4kg입니다. 그리고 이제 뱅에돔은 이제 또 그릴 따로 있고요. 약 40만 원치가 돌돔 미끼입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6,000원짜리 100반 먹고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돌돔은 낚시로만 잡히는 귀한 어종이기 때문에 비싼 미끼도 아끼지 않는 것이지요. 돌돔 오늘도 많이 잡겠습니다. 화이팅! 돌돔, 뱅에돔이 어떤 고기인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여수는 거문도뿐만 아니라 평도, 백야도와 같은 낚시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항상 낚싯배들이 붐비는데요. 좋은 포인트를 잡기 위해 서둘러 출항했습니다. 오늘 포인트가 평도 한 2군데 들리고 사군도 한 2군데 들리고 그래가 바로 거문도 손님들 모시고 거문도까지 입항합니다. 약 3시간을 달려 거문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주민이 운영하는 종손으로 옮겨 타는데요. 거문도 낚시 포인트는 현지인들이 그 위치를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창룡 씨와 인구 씨는 섬의 서쪽 끝 갯바위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거문도 단골 낚시꾼인 두 사람에게도 많은 짐들을 좁은 갯바위에 옮기는 작업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랍니다. 본격적으로 돌돔 낚시 준비를 하는데요. 쉽게 잡을 수 없는 녀석이기 때문에 더 꼼꼼히 채비를 확인합니다. 돌돔은 습성이 딱 물고 바위 틈 속으로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채비를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미끼를 준비하는데요. 돌돔의 주된 먹이는 전복과 성게.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성게입니다. 큰 녀석들의 입질이 자주 오기 때문이지요. 자, 이렇게 성게 미끼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낚싯대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돌돔 낚시가 시작되고 창룡 씨에게 첫 입질이 왔습니다. 저항이 거센 돌돔을 건져 올리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아유, 놓치고 말았네요. 굉장히 작아. 아, 입질했어요. 확실한 건 돌돔이고, 근데 씨알은 크지 않아요. 이번엔 인구 씨에게도 입질이 왔는데요. 그런데 돌돔과는 모양이 다릅니다. 돌돔 낚시의 주적 독돔입니다. 돌돔 낚시에 손님 고기가 올라왔네요. 초반 입질은 돌돔이랑 흡사 비슷한데 일단 챔질하고 올릴 때는 전혀 힘 없이 질질 끌려오는, 그러니까 부유물이 달려서 끌려오는 그런 듯한 느낌이었는데 잠시 후 찾아온 입질에도 돌돔 낚시의 방해꾼 혹돔이 또 올라옵니다. 창룡 씨도 돌돔 낚시 중 혹돔을 자주 만난다는데요. 비록 달갑지 않은 녀석이지만 돌돔 못지않은 강한 손맛이 있다고 합니다. 성게 미끼에 기대를 걸었지만 돌돔이 올라오지 않자 미끼를 바꿔보기로 합니다. 성게 다음으로 돌돔 낚시 미끼로 사랑받는 전복을 사용해 포인트를 공략해 보는데요. 녀석들이 전복을 원했던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돌돔이 올라옵니다. 세로 줄무늬가 선명한 것이 돌돔은 분명한데
기대했던 것만큼 큰 녀석은 아니네요. 무늬만 돌돔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나비입니다. 나비요? 예. 왜 나비라고 부르죠? 뭐 큰 나방처럼 그 정도 사이즈인데 이건. 가라! 잠시 뒤 인구 씨에게 강한 입질이 왔습니다. 좀 나오다 또 많네. 5분 이상 계속된 돌돔과의 치열한 사투 끝에 드디어 첫 돌돔을 낚았는데요. 낚시를 시작한 지 7시간 30분 만입니다. 순놈 돌돔이네요. 줄이 없어요. 보통 암컷은 이렇게 세로줄이 선명하게 생겨 있는 반면에 순놈은 이렇게 약간 은빛, 은빛 어체로 해서 줄무늬가 성어가 되면 될수록 없어지거든요. 40 정도 되니까 한 5, 6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어서 인구 씨의 낚싯대를 흔드는 또 한 번의 입질. 이번에는 줄무늬가 선명한 암컷 돌돔이 걸렸습니다. 꽤 큰 녀석이 잡힌 것 같은데 인구 씨 눈에는 성에 차지 않나 봅니다. 전문 돌돔 낚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흡족한 사이즈는 아니죠. 저의 최고 기록은 62cm인데 저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흔히 말하는 벤치 수준은 갓 벗어난 돌돔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12시간 동안 잡은 돌돔은 총 2마리. 다른 어종에 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만날 수 있는 귀한 녀석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만한 성과에도 만족하며 돌아갑니다. 풍부한 어족 자원을 자랑하는 거문도. 이곳의 대표적인 여름 낚시 어종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돌돔은 강한 손맛도 손맛이지만 최고급 횟감으로 그 맛도 인정받는 녀석인데요. 수입산들이 많이 들어와요. 숙소로 돌아와 갓 잡아온 돌돔 손질을 시작합니다. 비늘 빼고는 버릴 부분이 없다는 돌돔. 먼저 볼살을 분리하고 돌돔 껍질과 살도 따로 준비해 둡니다. 껍질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얼음물에 식혀주면 두툼한 돌돔 껍질의 쫄깃한 식감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돌돔 내장도 빠질 수 없지요. 맨 가쪽은 등 쪽. 그리고 그 다음이 배 쪽입니다. 뱃살 쪽. 그 다음에 아까 등지름이. 그리고 이건 가운데 뼈 밑에 거. 그리고 이건 볼살요. 이건 늑점만 딱 나옵니다. 지방이 풍부해 감칠맛과 단맛이 나고 다른 생선에 비해 쫄깃하고 탄탄한 식감을 자랑하는 돌돔. 어느 횟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데요. 게다가 각 부위별로 맛이 달라 골라 먹는 재미도 있답니다. 간은 달짝지근하고 볼살은 육고기 맛이 난다라고 부위마다 다 조금씩 틀리다 하더라고요. 회를 뜨고 난 뼈와 대가리, 알을 넣고 푹 끓이면 여름 보양식으로 손색가 없는 돌돔 맑은탕이 완성됩니다. 돌돔 회와 맑은 탕, 그리고 거문도에서 잡힌 여러 수산물로 더욱 풍성해진 거문도 돌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네요. 돌돔은 사실 다 맛있습니다. 여름인데도 이렇게 육질이 고기 자체가 이렇게 탄력이 좋아서 굉장히 아삭아삭할 정도로 식감도 좋고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살짝 데친 돌돔 껍질과 내장도 별미지요. 생선의 껍질은 잘 먹지를 않는데 돌돔의 껍질은 육고기, 돼지고기 껍질이랑 조금 비슷하면서도 더 담백하고 더 고소한 맛이 나네요. 검은도 돌돔 밥상으로 든든하게 체력을 보충하고 내일 뱅에돔을 만날 새로운 기대를 안고 검은도에서의 첫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검은도의 수많은 뱅에돔 낚시 포인트 중에서도 오늘은 섬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가까운 갯바위에 자리 잡았는데요. 가벼운 채비 덕분에 조과는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날씨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정확한 위치에 미끼를 던질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날씨였는데 특히나 이 박노루선 포인트는 장타 낚시를 해야 되는데 어제는 바람 한 점 없이 무지 더웠는데 차라리 어제 뱅에를 하고 오늘 돌돔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뱅에돔은 돌돔 낚시와는 달리 빵가루와 크릴새우로 만든 밑밥을 미끼로 쓰는데요. 뱅에돔 낚시는 미끼를 수면에 띄워 유인해서 잡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얇은 낚시줄을 사용합니다. 어제는 굉장히 두꺼운 줄인데 지금 이거 보시면 이렇게 얇은 이웃줄로 낚시를 하기 때문에 둘이는 완전히 뭐 상반된 다른 낚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돔이 야구 빠따라면 뱅에돔 낚싯대는 볼펜 정도 되는 무게와 비슷할 겁니다. 오늘은 35cm 정도의 크기의 뱅에돔을 목표로 정했는데요. 누가 더 큰 녀석을 잡는지 내기를 건 창룡 씨와 인구 씨. 오늘도 첫 입질은 인구 씨에게 왔습니다. 바다의 흑기사 뱅에돔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네, 일반 뱅에돔이네요. 에메랄드 빛의 아름다운 빛깔을 자랑하는 뱅에돔. 28cm입니다. 28cm. 녀석의 크기는 28cm인데요. 시작이 좋습니다. 잠시 후 창룡 씨에게 찾아온 이 녀석은 긴 꼬리 뱅에돔입니다. 긴 꼬리 뱅에돔이 나왔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뱅에돔과 긴 꼬리 뱅에돔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아가미에 검은 태가 있으면 긴 꼬리 뱅에돔, 태가 없으면 일반 뱅에돔이랍니다. 오늘따라 창룡 씨에게 입질이 자주 오는데 어찌 된 건지 작은 녀석들만 올라오네요. 방생 사이즈. 돌돔 새끼. 네, 또 나비 한 마리 나왔습니다. 반면 인구 씨는 미끼를 넣었다 하면 씨알 좋은 녀석들이 잡히는데요. 이번에는 꽤 큰 녀석이 올라옵니다. 설해봐. 32 됐습니다. 32. 보통 활성도가 좋고 마리수가 많을 땐 이 정도 평균적인 씨알이 자주 나와요. 근데 내만권에서는 이 정도면 좀 많이 큰 축에 속하죠. 인구 씨는 창룡 씨를 위해 갓 잡은 뱅에돔으로 껍질 데침 회를 만들어 보는데요. 배에서 미리 준비해온 뜨거운 물을 손질한 뱅에돔에 부어주면 껍질의 지방층이 살 속으로 녹아들어 회의 식감은 좋아지고 맛은 더욱 고소해집니다.
이 통째로 내장을 빼지 않고 통째로 했을 때 이 껍질 사이에 기름기가 많이 제거가 안 돼서 더 고소하고 좀 식감도 좋은 것 같고 해서 한번 이렇게 가끔 떠먹곤 했었어요. 껍질을 살짝 익힌 뱅에돔을 다시 차가운 물에 적셔주는데요. 그래야 뱅에돔의 단단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뱅에돔 내장은 이렇게 뱅에돔 껍질 데침회는 갯바위 낚시꾼들이 즐겨 먹는 별미인데요. 일반 회보다 훨씬 고소하면서 뱅에돔의 쫄깃한 육질을 그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뱅에돔 껍질 데침회는 갯바위 낚시의 또 다른 매력이지요. 창녕 씨, 이번 출조는 아쉽게도 제가 이겼지만 유비끼 한 입 먹고 마음 푸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무더위에도 시간 가는 줄 몰랐던 1박 2일 검문도 여름 낚시가 이렇게 끝이 났네요. 먼 바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도 푸르르고 섬 자체가 웅장하고 멋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내만권에 비해서 철따라 어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손맛 보기에도 좋고 더위도 준비만 잘 하시면 충분히 이겨내시면서 또 특별한 돌돔이랑 뱅에돔 낚시를 하실 수 있는 흔히 만날 수 없는 귀한 손님이지만 무더운 여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짜릿한 손맛을 선물해주는 녀석들. 여름철 낚시 어종으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돌돔과 뱅에돔 만나러 여름 낚시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갈치의 본고장 전남 목포. 여름이 물러날 무렵 갈치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목포 바다를 찾습니다. 네, 평화광장 같은 경우에는 20분 정도 걸리고요. 해남 권암리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바다에서 즐길 수 있어 여성과 아이들도 많이 도전한답니다. 아니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바다고기가 큰 물어가지고 물고기가 잡기가 좀 더 쉽대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채비고요. 봉돌 위에 케미만 끼우시면 바로 낚시 가능하십니다. 살쪽이 아니라 껍질 쪽으로. 낚싯대와 미끼는 배에 준비되어 있어 따로 준비할 것 없이 몸만 가면 되는데요. 거기다 내만이라 파도와 멀미 걱정도 없어 편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라인 잡으시고. 선장님과 옆자리 경험자가 낚시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 초보자도 바로 낚시가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올리고 다시 내려가지고 배운 대로 준비하고 기다리자. 5분여 만에 첫 갈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오자마자 금세 잡으셨네요. 전 낚시 원래 베테랑입니다. 오늘 한 50마리 잡겠는데요. 100마리 잡아요. 낚싯대를 들이우자마자 입질이 올 정도로 요즘 조항은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 그래서 목포 갈치 낚시 배에선 낚시에 처음 도전하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갈치가 초보 낚시꾼들을 알아보고 환영해 주는 건지 유독 갈치 낚시에 처음 도전하는 초보자들에게 입질이 집중됐습니다. 갈치 낚시가 처음이라는 진호 씨도 손맛을 봤습니다. 이렇게 갈치 지금 잡으셨는데 손맛이 어떠셨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재밌네요. 네. 워낙에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예,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첫 손맛 어떠셨어요? 아 기분 좋네요. 느낌.
기분 좋은 갈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야, 잡았다. 아, 정말 기분 좋은데요. 이 생전 처음이네 이거. 갈치 잡기는 더 생전 처음이야.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예. 아유, 기분 좋습니다. 이번에는 꽤 큰 크기의 갈치가 수면 위로 나타납니다.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이야, 엄청 큰데? 야, 엄청 커요. 어머, 세상에 너무 이쁘다, 지르러미 봐봐요. 전에 한번 배낚시 갔는데 그때는 너무 안 와가지고 엄청 심심했는데 아우 커요. 엄청 크다. 그런가요? 네. 재밌네. 횡재했습니다 와서. 잡았어요. 두 마리째예요. 두 마리째. 아, 벌써 두 마리째예요? 네네네네. 어떠셨어요, 손맛이? 기대 이상으로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보통 갈치 낚시를 할 땐 이렇게 낚싯대를 배에 고정시켜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숙련자들은 입질과 동시에 갈치를 낚기 위해 낚싯대를 손에 들고 갈치의 입질을 감지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예민한 입질에도 갈치를 걷어낼 수 있는 고급 기술이지요. 덕분에 성배 씨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냥 알맞게 잡았습니다. 알맞게요? 너무 많이 잡았네. 아직 초저녁인데 20마리도 거뜬하네요. 갈치를 많이 잡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법이 있다면 노련한 선장을 만날수록 갈치를 많이 낚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초보자 기준으로 못 잡으신 분이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지금 시즌에는 이제 많이 잡으신 분들은 100마리 이상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틀 전에는 제일 많이 잡으신 분이 150마리 그 정도 했었어요. 한 분이요? 네, 한 분이. 특히나 올해 목포 갈치 낚시는 작년만큼이나 조항이 좋아 풍성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답니다. 둘, 서이, 너희, 80 너희, 85, 86, 87발이나 잡았어. 헤헤. 11월까지 1년에 딱 석 달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에 도전해봐도 좋겠지요. 또 다른 갈치의 고장 여수에서도 갈치 낚시 떠날 준비를 서두릅니다. 여수에서는 목포와 달리 먼 바다로 나가 갈치를 사냥하는데요. 오후 2시에 출항해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조업을 할 장소는 간여하고 간여암이라는 그 섬이 있습니다. 그 섬하고 서리도 그 동쪽 부근에서 조업할 예정이고요. 시간은 지금 저희 오늘 기상이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선속을 좀 늦춰서 가게 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좋지 않은 기상. 조사들은 흔들리는 배에서 끼니를 해결하는데요. 이런 불편한 식사도 감수하게 만드는 낚시의 매력은 뭘까요? 제 만족이죠. 제가 취미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높은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하지만 갈치를 낚기 위해 이 정도 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요. 여수 갈치 낚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다이아몬드식으로 이쁘게 각지게 딱 썰어야 갈치가 잘 문다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미끼는 목포와 마찬가지로 냉동 꽁치. 다른 점이 있다면 여수에선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기 무는 상황에 틀었는데 많이 쓸 때는 1인당 10잔 한 반 박스 정도 드신다고요. 한 박스 몇 마리인가요? 한 박스에 대충 한
80마리. 전자찌부터 낚싯줄 그리고 바늘에 미끼까지 조금은 공부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또 한 가지 낚시 방법도 모포와 차이를 보이는데요. 여수에서는 낚싯대를 고정한 상태로 외줄에 10여 개의 가지줄을 달아 깊은 수심을 공략합니다. 드디어 첫 캐스팅. 갈매기들이 몰려든 걸 보아하니 징조가 좋은데요. 역시나 곧바로 입질이 옵니다. 여수 갈치입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여수 은빛 갈치. 한번 모습을 드러내자 연이어 뒷자리에서도 갈치 소식이 들립니다. 같이 온 형님보다 큰 거 잡아서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생애 첫 갈치인가요? 네, 처음 갈치입니다. 하나 넣고십니다. 왕초보의 낚싯대를 찾아왔다는 건 갈치가 그만큼 많다는 신호.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사방에서 입질이 시작됐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몇 지인가요? 3지 딱 되겠네, 3지. 만족하세요? 네. 한참 줄지어 나오던 고기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 아름다운 노을을 즐기는 것도 낚시인의 특권입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빛을 좋아하는 갈치를 위해 집어등을 밝혀봅니다. 갈치는 야행성이라 주로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빛을 좋아해 환한 집어등을 켜면 갈치를 모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집어등의 효과일까요? 갈치의 출현을 알리는 전동 릴의 힘찬 회전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모습을 드러낸 건 어른 손가락 3개를 합친 두께의 중형 갈치입니다. 여수 갈치 낚시는 멀고 험한 바다에서 즐기는 부담이 있지만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큰 갈치들을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국에서 조사들이 모여듭니다. 지금 나올 시기죠. 아니, 시간적으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지금 집어등 불 켜고 간이 켰을 때 집어대면 지금 나올 때가 나올 시간이 됐어요. 이제부터 바빠지시겠네요. 바빠지죠. 곳곳에서 들리는 전동 릴 소리. 활성도가 좋은 날엔 한 줄에 5~6마리씩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러니 한 번 갈치 낚시에 빠지면 중독되기 십상입니다. 갈치 이빨이 그 뼈조각 같아도 그 톱날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찔리면은 살이 째져요. 그래서 지혈이 잘 안 돼요. 60m에 달하는 깊은 수심에서 갈치가 노는 층을 정확히 공략하는 게 여수 갈치 낚시의 포인트. 수심층을 잘못 공략하면 자칫 갈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을 훤히 잘 아는 선장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갈치를 만날 수 있지요. 네네네. 지금 20m권에서 많이 물고 있네요. 지금. 아까 선장님이 지구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루심이 뜨고 있다가 그 층만 받칩니다. 갈수록 너울이 심해지는 바다에서 낚시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여수에선 오히려 잔잔한 바다보다 이렇게 파도가 있는 날 조항이 더 살아난답니다. 낚싯줄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고폐질이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수 갈치 낚시의 비밀은 이 물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게 물속에서 낙하산같이 펴가지고 펴져 있어가지고 이 배를 원만하게 조류에 차고 나가게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물풍이라는 물풍.
여수 낚싯배는 닻을 내리지 않고 물풍을 이용해 조류를 타고 갈치들의 유영 속도와 맞춰 흘러가면서 갈치를 잡는 방식인데요. 물풍 덕분에 갈치들과 밤새 조류에 함께 떠내려가면서 꾸준한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만원짜리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씨알은 굵어질 겁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사지를 해서 손가락 4개 정도 사이즈 되는 것들 그거 위주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오늘 처음 낚시에 나선 초보조사 원진 씨도 묵직한 대물을 건졌네요. 오늘 첫 낚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잘 잡히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최고입니다. 저희 집이랑 처갓집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제일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네? 장모님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다른 낚시에 비해 조과가 뛰어난 갈치 낚시. 많이 잡으면 주변에 나눠줄 수 있으니 이만한 취미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갈치 낚시 최고의 즐거움. 싱싱한 갈치를 잘 다듬고 복통을 일으키는 힘줄을 제거하면 안전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금방 죽어버립니다.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신선도 있게 집에서 좀 드시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다라든지 그런 데서 직접 드시는 게 낫고요. 낚시꾼들의 특권. 은빛 갈치회로 배 위에서 작은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갓 잡은 갈치회 맛이 궁금한데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치는 안 드셔보는 분들은 몰라요. 높아지는 파고에 쉬어가기로 하는데요. 오늘 갈치 양은 어떤가요? 네, 오늘은 하루 종일 계속 낱마리로 물어가지고 저녁에 쿨러 조항을 예상했었는데 한 마리 한 마리 그래도 부지런히 낚아가지고 그래도 기본 조항은 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쿨러 한 3분의 2는 채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고 갈치 낚시를 마무리합니다. 전국에서 나오는 갈치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수산시장. 여수 수산시장 가판대도 갈치가 점령했습니다. 제주갈치, 목포갈치, 여수갈치 뭐가 다른 걸까요? 요새 이제 제일로 많이 거저은 것이 갈치철, 은갈치철. 요거는 여수 목포 먹갈치고, 여수 목포 먹갈치. 요거는 제주 은갈치고, 요거 이제 여수 이제 거예요. 검은도 백도의 거. 아저씨들이 저녁에 나가서 낚시해 갖고 잠 안 자고 몇 시간 작업해 갖고 온 거. 그거예요. 요거는 제주 거는 요 생물이 아니고 냉동으로 온 거예요. 배에서 막바로 냉동을 해 갖고 와요. 그리고 여수 거는 저녁에 몇 시간 작업해 갖고 온 거고, 이제 살이 냉동으로 해 갖고 온 거라 조금 딱딱한 게가 있어요. 딱딱한 거 있고, 요거는 이제 막 잡아온 거니까는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막 잡았을 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도 해 먹지, 이제 갈치회. 기가 막혀 맛있죠. 이맘때 밥상에 빠지면 아쉬운 갈치 요리. 특히 이 집만의 갈치 요리 비법이 있다는데요. 저희는 염장을 해서 1시간 염장을 해서 조림을 합니다. 미리 우려낸 육수에 염장한 갈치와 호박, 감자, 무, 그리고 매콤한 양념장을 넣고 푹 졸이는 갈치조림. 이 계절 최고의 밥도둑이고요. 고소한 갈치구이도 빠질 수 없지요. 이렇게 밥 한 그릇 뚝딱 비워낼 맛깔스러운 갈치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어떤 갈치 쓰고 계세요? 저희는 안강망에서 채취한 갈치를 쓰고 있는데요. 조림에는 한 상자에 50마리짜리를 쓰고
구이용은 좀 큰 걸로 쓰고 있거든요. 조림은 이제 손가락으로 한 3마디 정도? 3마디에서 반. 3마디 반 정도 넓이고요. 구이는 한 4마디에서 4마디 조금 넘는 더 넓은 두께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주 갈치도 맛있지만은 여기 갈치가 더 부드럽다. 저 부드러워요. 살도 두껍고 살도 많고. 두툼한 여수갈치를 부드럽고 깔끔하게 요리한 갈치조림. 갈치 특유의 비린 냄새를 잡아 인기가 많답니다. 제가 좀 비린 거를 안 좋아하는데 조금 비린 맛이 안 나거든요. 저희 집 갈치는. 또 좀 갈치조림 자체가 좀 고춧가루를 좀 좋은 거를 어머님이 쓰셔서 좀 매콤한 편이에요. 그래서 살도 좀 부드럽고 매콤해서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특히 이 집 음식의 깊은 맛을 내는 비결이 바로 육수라는데요. 육수 비법은 바로 여수 돌개입니다. 또 육수를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돌개를 여기가 시원한 맛이 나서 제가 돌개를 선택해서 넣습니다. 매일 먹어도 좋을 만큼 지금 가을 갈치는 맛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엄마가 음식 해준 거 맛있냐? 맛있지? 진짜 맛있지? 다른 데 가서 갈치를 못 먹겠어요. 저희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입맛이 더 고급이 되는 것 같아요. 남다른 비법 덕에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속살이 싱겁더라고요. 겉에만 그거고. 그래서 저희는 염장 부르고 손님들이 입맛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맛과 입맛을 선사하는 국민 생선 갈치. 앞으로도 우리 곁에 오래오래 남아주길 바랍니다. Daily dreamer.